구름논이는 광활한 구릉지대, 호국의 충전의 고장이자 천혜의 입지와 기후 조건으로 과즙 많은 배와 당도 높은 포도, 국내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호두 주산지 충청남도 천안시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어떤 부자농부를 만나게 될까요? 부자농부의 실마리를 얻기 위해 천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그렇죠, 천안 삼거리 휴게소를 찾았습니다. 천안의 명물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호두죠. 호두요. 호두 과자죠. 그래서 저 이거 호두 과자 사왔죠. 역시 명불허전 호두와 호두과자. 이분까지 같은 답변이라면 고민할 것도 없겠죠. 천안의 명물로 네. 부자농부 된 분이 있다는데 혹시 아세요? 그런데 대답은 않고 다짜고짜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시민.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가 아니다. 푸그 부스? 이게 무슨 암호인가요? 뉴스 기사를 단서로 부자농부를 찾아 나선 우리 제작진. 푸그 부스와 이 부자농부의 정체 모두 알아낼 수 있을까요? 계세요. 예, 어떻게 오셨습니까? 부자농부가 있다 해서 찾아왔거든요. 아, 예. 여기는 위생시설이기 때문에 방역하고 소독하고 이렇게 다 준비를 한 다음에 그리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방역, 소독. 농가의 방역 지침을 지키고 부자농부를 만나 성공 비법을 전수받기 위해 발끝부터 머리까지 완벽한 방역 채비를 마친 우리 제작진. 과연 어떤 부자농부를 만나게 될까요? 그때 선반 넘어 보일 듯 말 듯 스쳐간 사람. 부자농부 맞으세요? 아, 예. 24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 천안의 김경환입니다. 강산이 두 번 변하고도 넘치도록 한우물 팠다는 부자농부. 그 작물은 뭔가요? 이게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 아하! 푸그부스 조각에 완벽히 맞춰지네요. 천안의 명물로 떠오른다는 표고버섯. 도대체 몸값이 얼마나 되길래 천안의 명물이 되었을까요? 이 버섯으로 제가 연매출 60억을 올리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버섯으로 60억? 아야, 찾았습니다. 24년차 표고버섯 부자농부 김경환 씨. 16,500제곱미터 농지 면적에 21개 하우스 가득 유기농 버섯을 재배 중인데 버섯으로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지금부터 성공 비법 확인 들어갑니다. 청정한 농가의 아침. 한결같은 발걸음으로 부자농부가 표고버섯을 깨우면 층층이 길게 늘어선 표고버섯들이 부자농부를 반깁니다. 안녕하세요. 하하, 밤새 안간힘 쓰며 머리를 내밀고 몸집을 키워낸 표고버섯. 무심히 지나치는 것 같지만 용케 상품이 될 만한 녀석을 알아본 부자농부. 낚아채듯 버섯을 수확합니다. 표고버섯은 이렇게 결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시 피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가시 두껍고 헌 버섯들이 우리가 생산하는 버섯의 특징입니다. 표고버섯은 지방이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다이어트식에도 좋지만 면역력 강화, 혈관 기능 개선 등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먹어보면 저는 언제나 먹어도 이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을 수 없는 맛?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요 안에 한번 잡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받아들긴 했는데 생버섯은 처음. 진짜 잊을 수 없는 맛이에요. 향도 진하고 담백하고 고소한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먹는 버섯이 아주 맛이 좋습니다. 탱탱하고 쫄깃한 식감까지 더해져 그 맛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한다네요. 그런데 표고버섯 자라는 나무가 뭔가 다른데요. 흔히 봐오던 나무 껍질이 그대로 있는 거친 통나무가 아니에요. 표고를 생산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남다른
표고버섯 배지가 비법? 표고버섯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물꼬를 잡은 우리 제작진. 부자농부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와후! 여기 딱 봐도 농자재 창고 같은데요. 그런데 창고 한쪽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포대 자루 속에 이 갈색 가루는 이게 뭐 이렇게 많아요? 버섯의 집을 만드는 가장 기초공사인 원료입니다. 버섯의 집 기초공사 원료? 어허, 쉽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데. 아유, 부자농부 그러지 마시고 이 거친 입자의 정체 알려주세요. 이게 톱밥입니다. 톱밥? 그러니까 나무 자르다 나오는 그 부스러기 그 톱밥으로 버섯의 집을 만든다고요? 참나무로 해서 빻아갖고 만든 톱밥이고요. 유기인증을 받은 톱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기에 가장 기초가 되는 이 톱밥부터 저희가 엄선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상식적으로 가루를 낸 톱밥보다 통나무가 더 튼튼할 것 같은데 과연 어떤 기초 공사를 한다는 걸까요? 참나무 톱밥을 가득 채우고 다시 이어진 삽질. 이건 참나무 톱밥이 아닌데요. 밝은 황토색의 고운 입자. 이건 뭔가요? 유기농 밀교입니다. 밀겨요? 완전히 상상을 초월하는 조합인데요. 버섯의 안전성을 위해서 톱밥도 참나무 톱밥, 이 밀교도 참나무 밀교를 사용하고 있죠. 유기농 밀교와 유기농 참나무 톱밥의 조합이 과연 어떤 조화를 이뤄낼지 예측 불가. 흥미진진해지는 가운데 부자농부 또 뭔가를 찾아갑니다. 하얀색 가루? 지게차와 대형 삽을 동원했던 것과는 달리 비교적 작은 양. 이건 뭘까요? 이거는 그 석고라는 겁니다. 석고. 섞어요? 아니, 섞어는 왜 넣는 거예요? 표고버섯 균이 일정하게 그 밭에서 자라려고 그러면 pH 농도가 한 5.6 정도가 돼야 되는데 톱밥과 밀교를 사용하게 되면 그 pH 농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석고를 집어넣어서 pH 농도를 표고균이 잘 자랄 수 있게끔 맞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목재와 곡물, 광물이 섞이면 과연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요? 그때 고루 섞인 가루 위로 쏟아지는 그 액체. 물이 나와서 그래서 얘의 적정 수분을 맞춰주죠. 원료의 수분의 함률은 한 56% 정도 이렇게 맞춰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점성도 없이 흐트러지는 가루는 어떻게 버섯의 집이 될까요?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다는 표고버섯 부자농부의 재배 비법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이 기계가 버섯의 집을 만드는 완성판입니다.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느낌. 꽈배기 모양 대형 나사 따라 가루가 옮겨지고 나면 어라? 가루는 온데간데 없고 기계는 회색 기둥들을 뱉어냅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그 어느 때보다 집중이 필요합니다. 집중! 뭔가 이게 쭉쭉 빼면은 이 쫙쫙 뭐가 이게 지금 막 지나간다요? 자, 슬로우 들어갑니다. 쭉쭉 용기가 펴지면 쫙쫙 들어가는 반죽. 매듭 지어진 회색 기둥에 구멍 하나 뚫어주면 완성! 2개의 비닐을 갖고 버섯의 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원목 배지를 쓰면 간단할 것을 이렇게 복잡한 토지 배지를 쓰는 그 이유가 있나요? 단위 면적당 생산량에 있어서 원목 표고보다 톱밥 표고가 6배의 효율성이 높습니다. 자동화를 통해서 많은 어떤 생산 비용을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유기농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경쟁력이 있는 거죠.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자동화 시설로 유기농 버섯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라. 오전 내내 가동된 톱밥 배지 생산. 원목보다 재료 단가는 높지만 생산성이 6배나 높아 효율로 따지면 이득이라는데 공을 들인 만큼 이익이 따르는 게 당연한 이치겠죠. 배지를 한 곳에 몰아넣는 부자농부, 여긴 어떤 곳인가요? 제가 개발을 해서 만든 살균솥입니다. 살균솥이요? 오, 엄청납니다. 그런데 배지를 살균하는 이유가 있나요? 100도씨에서 10시간을 살균하게 되면 안에가 무균 상태가 돼서 버섯 균을 접종했을 때 접종균만 활착될 수 있는 그런 전 단계의 공정입니다. 부자농부가 직접 개발한 대형 살균실이 문이 닫히고 이제부터 10시간의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부를 가져주는 최고의 작물은 결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새삼 느끼는 순간입니다. 꿀맛 같은 여유가 생긴 오후. 그러나 부자농부들은 가만히 앉아 쉬는 법이 없습니다. 어디에 쓰려는지 가위 하나를 챙기더니 농장 밖으로 나갑니다. 아니 좀 쉬시지. 뭐하러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버섯 농장 옆 겨울나기 중인 노지. 밭 가장자리에 둘러 심은 멀쩡한 나무까지를 쑥딱 잘라버립니다. 또 그것도 왜 잘라요? 이게 겨울에 전지를 해주면 봄 돼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제 자랄 수 있어서 지금 전지를 해보는 겁니다. 아하, 난 또 10시간 기다림이 지루해 괜한 나무를 자르는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앙상한 가지마에 있는 이 나무는 무슨 나무까지인가요? 천안에서 농사 짓는 농민이라면 누구든지 호두나무는 서너 그루씩 갖고 있는 게 기본입니다. 아, 호두나무. 그렇죠. 천안 명물 표고버섯 농부도 심을 정도로 천안하면 호두. 아, 인정 안 할 수가 없네요. 5년 전 50여 그루를 심고 틈틈이 가꾸고 있다는데 버섯 농사도 바쁜데 호두를 또 왜 키우시는 건가요? 버섯만 집착하고 있다 보지 못했던 부분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이 호두나무를 키우고 작업을 하면서 또 새로운 것을 또 깨닫게 되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의 그 힐링을 위한 농장입니다. 손이 놀면 생각도 멈추는 것 같다는 김교환 부자농부. 그의 쉼 없는 노력이 오늘의 성공을 이끈 원천 아니었을까요? 어슴풀에 해가 지고 도마 소리가 농장 안을 가득 채웁니다. 칼길에서 찰기가 전해지는 부자농부의 버섯이 저녁 식사의 주재료입니다. 예, 맛있게 먹어보자고요. 저는 표고 먼저 먹겠습니다. 팔팔 끓는 육수에 버섯 하나면 끝! 버섯 농장에서 먹는 이 버섯 샤브샤브가 어떤 맛이에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식감이 너무 좋아요. 식감이. 건강한 느낌이고 이런 식품 중에 버섯이 으뜸인 것 같아요. 우리가 키워서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 후로 쭉 먹는 데만 집중한 버섯 농장 회식.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아이고 오늘 고생 많았어요. 아유 예. 예,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조심히들 들어가요. 예, 가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어요. 내일 봐요. 직원들 모두 퇴근한 농장에 다시 들어가는 부자농부. 혼자 뒷정리라도 하시는 걸까요? 농장 건물 위에 마련된 사무실에 들어서는 부자농부. 혼자 남고 보니 농장 고기가 문득 차가운 것 같은 느낌. 그렇다고 할 일 앞에 두고 미루는 부자농부가 아닙니다.
24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해온 작업일지. 늘 그날이 그날처럼 반복되는 것 같지만 긴장을 놓으면 안 되는 변수들도 터지곤 한답니다. 아이고, 상태가 얼마나 좋아졌나. 팔 가득한 상처, 어떻게 된 걸까요? 따갑기도 하고 가렵기도 하고. 한 일주일 전에 그 접종실에서 그 자그마한 그 화재가 발생을 해서, 그래서 그때 그 화상을 입은 자국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른팔 가슴까지 이렇게 2도 화상을 입었는데요.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를 겪고도 그가 담담한 것은 산전수전으로 생긴 마음의 굳은 살 덕분이랍니다. 심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올해는 좋은 일만 가득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치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일을 위해 쉬어야 할 시간. 이거 날씨 춥다 오늘. 이거 서둘러 퇴근을 하려나 본데요. 아니 그런데 이 공간에 침대가 왜 있죠? 설마 집에 안 가시려고 그러죠? 사무실 한켠에 잠시 눈을 붙일 수 있는 곳 공간을 만든 곳입니다. 살균하는 때 주로 위주로 그렇고요. 또 기록해야 될 내용들이 많으면 또 그날은 잠시 여기서 휴식을 취한 다음에 또 일을 시작하는. 60억 부자농부의 일상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모습.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근무하던 회사가 식품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사업으로 하게 되면 당시에는 굶어 죽진 않겠다. 연중으로 생산할 수 있는 버섯, 또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열심히 뛸 수 있는 버섯이 뭘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던 거죠. 평생 먹고 살 궁리하지 않아도 되는 작물로 버섯을 정하고 1년 동안 공부하며 퇴직급으로 버섯 농장을 시작한 부자농부. 그러나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버섯 농장은 전소됐고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거기에서 웬만했으면 다 접었을 건데 전 재산이 다 거기에서 다 쏟아부었는데 한 번에 다 날아갔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제가 농사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뭔가 저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어떤 일들이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또 농사를 질 때에 집에서 한 동 두 동이 아니라 어떻게 져야만 규모의 경제에서 이득이 날 수 있는지 이런 경험을 얻게 됐던 거죠. 다시 도전해 보기로 결심하며 버섯 기술이 앞서 있는 중국 출장만 100여 차례. 외국의 터세 속에서도 새로운 버섯 재배법을 연구한 부자농부. 결국 유기농 재배가 어렵다는 표고버섯을 참나무 톱밥 배지로 성공시켜 안정된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버섯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이렇게 판매를 해주시고 구매를 해주실 때 생산자는 그 한없는 기쁨을 갖게 되고요. 더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해야 되겠다는 목표의식도 갖게 되는 거죠.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버섯 농장을 들어서는 우리 부자농부. (10시간) 고온 살균을 마친 참나무 톱밥 배지를 살피러 가는 길인데요. 궁금하긴 우리 제작진도 마찬가지. 아이고 안 됩니다. 여기는 아주 위생을 중요시하는 곳이기 때문에 소독하고 위생복으로 갈아입고 들어가야 되는 곳입니다. 버섯 농장 방역 지침에 따라 소독하고 위생복을 환복하고 촬영에 임한 제작진. 이곳은 그 크림부스 내 접종을 하는 곳입니다. 접종하는 것이요? 접종이라면 코로나 백신, 독감 예방 접종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버섯 농장에서 방문 접종이라도 하는가 싶어 따라 들어가 봤는데요. 의료진도 주사 바늘도 없는 공간? 여기서 대체 무슨 접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청정구역과 연결된 공간에서 살균을 마친 배지를 안으로 들이는 부자농부. 이 배지는 현재 무균 상태랍니다. 이 배지는 100도씨에서 10시간을 살균을 하고 무균실에서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식히면 접종할 수 있는 한 20도 정도의 배지 온도가 나오게 됩니다. 버섯에 집이 될 배지의 무균 상태가 확인되면 버섯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갑자기 웬 불? 혹시 그 화상 사고가 이 불 작업 때문에 생긴 건가요? 다량으로 화염 소독을 하게 되면 이제 큰 거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큰 거를 사용하다가니 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예 이 가스를 바깥으로 빼놓은 상태고요. 조금이라도 작은 거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겁이 납니다만은 그래도 화염 소독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니 해도 안전이 최고죠. 그런데 그 통은 왜 화염 소독하는 거예요? 표면에 묻어있는 오염물질을 제거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화염으로 균을 죽이고 그러고서 종균을 쓰려고 합니다. 얘를 접종을 해야 표고 배지가 되는 겁니다. 아하, 이게 표고 종균이군요. 이 오염되지 않은 순수 표고 종균을 배지에 옮기는 작업은 오직 클린 부스에서만 진행이 됩니다. 덩어리 종균이 이렇게 가루 형태로 만들어지면 드디어 무균 참나무 톱밥 배지에 접종을 하게 됩니다. 종전에는 접종을 할 때 최소한 4-5사람이 접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2사람만이라도 접종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접종을 했을 경우에 1일 5,000개 정도가 접종이 가능합니다. 완벽한 살균과 공조시설을 통해 고품질의 버섯을 생산하는 기반을 구축한 것이 저의 성공 비결입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철저한 멸균 작업을 통해 버섯의 품질을 높여라. 그날 오후 재배사 동에서 표고버섯을 수확하는 부자농부. 이런 거 땁니다. 그런 버섯들이 다 좋습니다. 이 녀석들이 5개월 전 같은 과정을 거치고 접종된 종균이 자란 것입니다. 이 정도의 품질이 가장 좋은 품질로 버섯이 등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렇게 갈라져서 꽃과 같다고 해서 화고라고 그러고요. 색택이 밝으면 백화고, 색택이 이렇게 되면 흑화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버섯 형태는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동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화고가 가격이 높고 다음으로 동고입니다. 표고버섯은 가세 형태, 색깔 등에 따라 화고, 동고, 향고, 향신 등의 순으로 5등급으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1등급 화고는 맛과 향 모두 최고로 꼽힌다고 합니다. 따도 끊임없이 날 것 같은 버섯. 한 차례 접종한 이 배지에선 언제까지 표고버섯을 수확할 수 있을까요? 배지에서 버섯이 나왔으면 배지도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쉬는 시간을 주고요. 다시 이제 원기가 회복이 됩니다. 그럴 때 온도와 습도와 환기와 빛을 조절을 하면 그러면 다시 버섯이 발생이 됩니다. 그때 버섯을 우리가 이주기라고 그러고요. 그렇게 해서 4번을 반복해서 4주기까지 버섯을 땁니다. 한 차례 종균 접종에 4차례 수확. 수익률이 엄청 높은데요. 참나무 톱밥 배지 재배 힘들지만 공들일만 하네요. 수확의 기쁨을 누릴 시간. 출고 앞둔 포장 작업은 늘 힘든 줄 모르다는 부자농부. 표고버섯은 주로 어디로 보내지나요? 생산한 버섯은 대형 유통업체와 기업 또 단체급식, 유치원, 학교급식 최종적인 거래선만 600군데 정도. 유기농 표고버섯을 일반 표고버섯과 유사한 가격으로 공급하니 주문량은 늘 고공행진.
그렇다면 표고버섯의 연매출 얼마나 될까요? 표고버섯만 연간 3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 농가 수익 표고버섯 판매로 연매출 30억 원. 잠시 후 표고버섯 당일 택배 물량을 보내고 서둘러 공동 창업 농가를 찾은 부자농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높은 숲도로 뿌얘진 시야. 여기는 무슨 농장인가요? 예, 이곳은 표고버섯 친구들이 있는 곳입니다. 표고버섯 친구요? 버섯은 버섯인가 본데 선반에 놓인 배지는 일단 참나무 톱밥이 아니고요. 옹기종기 가닥이 여럿인데 줄기는 길고 반원 부채꼴 모양의 회갈색 같이 딱 아하 알 것 같죠? 이것이 느타리 버섯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가장 많이 소비되는 느타리 버섯. 같은 버섯 종류지만 표고버섯과는 재배 환경이 완전히 다른데요. 수분을 먹고 자라는 버섯이기 때문에 안에가 공중습도의 대기 중 공중습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버섯이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를 발이한다고 그러는데요. 그 발이 단계에서는 85% 정도의 수분을 공중습도를 맞춰줘야 됩니다. 버섯 종균이 섞이지 않도록 공동 작업 농가마다 버섯을 지정해 별도로 재배한다는데요. 버섯 특징에 따라 배지 틀도 다 다르게 재배합니다. 느타리는 병으로 형상을 잡습니다. 그래서 병에서 살균하고 접종도 자동 접종으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동화로 생산하고 생산원가를 낮춤으로 해서 수익성은 표고나 느타리나 현재로서는 같습니다. 그렇다면 표고버섯을 제외한 느타리 버섯 등의 연 매출은 얼마나 되나요? 이 느타리 버섯하고 새송이 버섯을 연간 3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느타리 버섯과 새송이 버섯 판매로 연 매출 30억 원. 자, 농가 수익 합산해 볼까요? 표고버섯 판매로 30억 원, 느타리 버섯, 새송이 버섯 판매로 30억 원. 그래서 총 연 매출 60억 원. 김경환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도 총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 자동화 시설로 유기농 버섯의 경쟁력을 높여라. 두 번째, 철저한 멸균 작업을 통해 버섯의 품질을 높여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뉴질랜드의 제습트리를 벤치마킹하면서 표고버섯도 국내에서 그룹을 형성해서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선별하고 공동으로 판매하는 시스템을 가져갈 수 있다면 농민들의 어떤 소득에도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진행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끈기와 성실함으로 안전하고 고품질의 버섯을 재배하는 김경환 부자농부를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하겠습니다.